어쨌든 기사회생할까요? 지난번에 뭐 국민의당 사건도 이제 국민들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 이제 가짜 총알을 만들었는데 또 가짜 총을 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총을 만든 사람만 지금 단죄를 하고 가짜 총을 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봉주 우리 봉도사께서도 그 뭐 좀 무슨 허위사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 고생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선거 때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서 책임에서 아직도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쨌든 근데 지도부는 다 빠졌잖아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 안철수. 지도부들은 그걸 잔뜩 그 총알을 쐈잖아요. 예. 가짜 총이지만은. 근데 그 가짜 총 쏜 거는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추미애 의원한테 그 칼을 겨눴어요. 뭐라고 겨눴죠? 윗선 조직적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반성을 하면서 반성하겠다 사과하겠다 국민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어떻게 지죠? 본 얘기. 국민의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물론 추미애 대표가 여러 가지 지나친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임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수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제보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중대한 내용들을 폭로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오늘 사설의 대부분의 신문들의 얘기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별 입장 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본인이 12일 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큰 선거가 벌어졌을 때에 몇 차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이해창 씨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의혹 그 자체로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이제 처벌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도 병역비리 문제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비리 문제가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은 다르지만 거의 이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선거에 굉장히 일상화돼서 왔었어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당이 앞으로 당연히 대선 후보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검증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스스로가 냉철하게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혹하게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권의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문제지만 정치권 전체의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해서 직접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양심선언을 하든지 이렇게 시키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들어갖고 전문으로 해갖고 정보를 해갖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본인이 해라.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그 굉장히 미숙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제보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보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이 사건에 개입은 돼 있지만 사전에 알거나 미리부터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원래
당내에서 조사한 대로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이유미 씨 한 사람만 지목했다가 이제는 이유미 씨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전 의원도 그리고 공명선거죠? 네,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 두 사람이 기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조직이 구속 또는 기소됐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건데 여하간 박지원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로부터의 지시나 현역 의원의 사전 개입은 없었다라는 게 수사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자,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는데 이유미 씨 개인이 어떻게 전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의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줄줄 썼단 말이죠. 정보의 습득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미 씨라고 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예.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취득했는가 누가 줬는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건의 실체 일부 지시자의 일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사 발표와 관련자 기소 그리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다시 사과가 있었어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유미 씨하고 그 동생이 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다툼도 없고요. 이 두 사람은 일찌감치 기소가 됐고 이 두 사람 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실천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알면서도 이게 폭로를 강행한 거 아니냐. 이 세 사람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사 결과를 두고서 뭐 큰 시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자기 혐의 부인을 하지만은 큰 틀거리 자체에서는 큰 시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일단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한 거잖아요. 동생을 그렇죠. 데리고 예. 당의 관여는 없어요. 조작할 때까지는 이건 예. 뭐 검찰, 이유미 씨, 국민의당 측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거냐? 조작해와라. 처음에 이유미 씨 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켰다,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이 씨가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 지시했다는 진술은 그렇죠. 없었다. 예.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몰랐어도 그 바로 한 다음 날부터는 조작인 것을 알아차린 정황이 있는데 그냥 사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까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 공명선거 실천단에다가 이유미 씨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왜 불구속 기소냐? 예.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말한 걸 믿었다라는 거고, 요 자체는 이제 검찰도 깨지를 못했는데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가지고 온 것도 허술하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이제 방증들이 뚜렷하다. 이 정도인데도 검증을 제대로 못했겠냐? 그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 그래, 로 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허술하면 더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죠. 그 후에 폭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네. 맞는데 좀 허술하네? 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했다.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책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알았다 몰랐다의 다툼은 있는데 요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알겠어요. 다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윗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 정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만. 법적 책임은 거죠. 그러니까. 예, 바로 윗선이 이용주 의원인데. 그 당시 실천 단장했죠. 이 의원도 이 사안의 검증과 폭로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았고, 더 윗선 말하자면 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이지만은 검찰이 오늘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를 만든 사람 그리고 허위인지 안 사람까지가 죄라는 거죠. 네. 또 미심쩍은데 철저 검증 안 하고 유포시킨 사람. 네, 그까지가 이제 거기까지. 공명선거 실천단 쪽인 거죠.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러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뭐 그나마 한숨 돌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다툼하고 별개로 요 큰 틀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 제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기류가 뭐 검찰을 비난한다거나 뭐 정치적 수사다 이러진 않았어요. 예. 네. 오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를 맞습니다. 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플러스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그 자리에 안철수 전 대표도 참여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당이 내상을 크게 입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법원에 다툼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소된 것만큼이냐 그거보다 작냐 이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뭐 더 새롭게 나올 건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리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는 건데 8월 27일이 전당대회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국면에서 벗어나려면은 뭔가 새로운 비전과 이제 뭐 틀거리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못하면 이 꼬리표 계속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예. 책임론 공방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살짝 나오다가 지금은 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당대회에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뭐 누가 잘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이 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당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이제 그렇죠.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내부에서는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주 의원, 뭐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면 그렇죠. 그런 혹시 분들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예. 출마 안 할 것으로 지금 예. 보여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요.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의당이 뭔가 새로운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맞습니다.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가 여러 가지 지나친 발언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예.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임을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수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제보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중대한 내용들을 폭로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오늘 사설의 대부분의 신문들의 얘기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별 입장 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한동안. 본인이 12일 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큰 선거가 벌어졌을 때에 몇 차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7년, 2002년에 이해창 씨 아들 병역 비리 문제가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의혹 그 자체로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이제 처벌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도 병역 비리 문제 그랬었죠. 의혹이 제기됐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비리 문제가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은 다르지만 거의 이러한 그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어쨌든 근데 지도부는 다 빠졌잖아요. 이용주 의원. 그러니까 그 안철수. 지도부들은 그걸 잔뜩 그 총알을 쐈잖아요. 예. 가짜 총이지만은. 근데 그 가짜 총 쏜 거는 괜찮은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추미애 의원한테 그 칼을 겨눴어요. 뭐라고 겨눴죠? 윗선 조직적 그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반성을 하면서 반성하겠다 사과하겠다 국민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추미애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어떻게 지죠? 본 얘기죠. 국민의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물론 추미애 대표의 굉장히 일상화돼서 왔었어요. 그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당이 예. 앞으로 당연히 대선 후보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검증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스스로가 냉철하게 그 의혹 제기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예.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보다도 국민들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혹하게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정치권의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문제지만 정치권 전체의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 설득해. 어쨌든 기사회생할까요? 지난번에 뭐 국민의당 사건도 이제 국민들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 이제 총알을 가짜 총알을 만들었는데 또 가짜 총을 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총을 만든 사람만 지금 단죄를 하고 가짜 총을 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그 정봉주 우리 봉도사께서도 그 뭐 좀 무슨 허위사실 허위사실 이런 유포. 걸로 예. 해가지고 저 고생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선거 때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래서 책임에서 아직도 완전히